제목은 금리 10%안 올라갈 것 같죠? 근데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올해 최소 8% 보고 있고요. 그런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올라갔다면 금리 10%도 충분히 나온다. 그런데 정부에서 억지로 억눌러서 지금 금리를 낮췄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쯤에 찍었어야 할 7%가 이제 와서 7%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요. 다만 그때는 막 여러 가지 누를 수 있는 핑계들이 있었죠. 예금 금리보다 대출 금리가 너무 빨리 오른다. 가상금리 예전보다 너무 많이 붙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억지로 억눌렀죠. 이거는 우리나라의 상황이 아니라 세계적인 상황이고, 가상금리가 왜 많이 붙어요? 그만큼 은행에서 자금을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왜? 경제 위기를 대비했을 때는 자금 확보를 당연히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은행이 붕괴되면 돼요? 지금 보면은 자영업자들 계속 밀어주고 있어요. 6개월씩 밀었던 걸 이번에 아예 1년에서 3년까지 밀어준다고 하죠. 그거 터지는 거 누가 감당해요? 정부에서 감당해줘요? 세금으로? 그거 다 은행에서 감당해야 돼요. 은행에게 정부가 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런데 은행이 대출도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데 수익도 더 올리지 말래요. 은행 부실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억누를 수 있는 만큼은 억눌러 주지만 이 이상은 양보 못하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지금 한계까지 내려왔다. 이제부터는 기준금리 올라가는 대로 금리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주담대금리 어디서 조금 낮춰줬네요. 신용대출 금리나 이런 거 올리겠죠. 그럼 보면요, 핵심은 지금 미국의 긴축 강화죠. 내년에 5%도 나올 수 있다. 최소 내년에 점도표는 4.4 이야기하는데 올해 내에 4.5까지 올라갈 거고, 최대 5%까지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죠. 3분의 1 정도는 5%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요, 점도표만 보고서 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은 점도표보다 항상 상향해서 예측을 해야 된다. 왜? 21년 6월 이후부터 점도표는 계속 상향됐으니까. 작년에 무지성 상승론자들 유튜브들 봐봐요. 뭐라 그래요? 언론에서 유도하는 대로 그대로 쓰죠. 미국에서는 2023년 이후에나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랬다가 2023년에나 금리 올릴 것이다. 근데 지금 아직 2022년인데 미국의 금리 얼마예요? 3.25죠. 그러면 자이언트 스텝은 11월에도 한대요. 거기서 이제 조금 완화해서 빅스텝 한다고 하더라도 4.5예요. 누구 말이 맞았어요? 저희 그때 계속 경고했죠. 무슨 23년이냐.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있는데. 긴축, 금리 인상 더 빨라질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연준의 점도표도 계속 빨라졌죠. 연준의 점도표가 계속 빨라지고 있는데도 끝까지 우겼죠. 딱 그 점도표까지 이게 심각한 거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저희는 항상 그 이상 상향을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점도표만큼 될 것이다 라고 보려면요, 적어도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떨어져야 된다. 한 4%대까지는 떨어져야지 그나마 점도표대로 하겠구나 라고 느껴지는 거고, 한 2% 정도 떨어져야지 이제부터 금리 인상 멈추고 경제 상황을 좀 보겠구나 하는 거지.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계속 억눌렀어요. 대출금리 줄줄이 인하. 이번 달에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7%대 눈앞이다. 또 눈앞이에요. 왜? 누르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는 기본은 요만큼 받아야 되고 여기에 추가로 한 요 정도 더 받아요? 그럼 누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근데 요 기본은 뭐에 결정이 돼요? 기준금리. 그러니까 요만큼 받을 거 요 정도 눌렀다고는 하더라도 더 누를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제 7% 나오는 건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금리는, 대출금리는 이제 더 누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10월에는 빅스텝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근데요, 알아두셔야 하는 건 이창용 총재는 빅스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뭐라 그래요? 베이비 스텝을 할 전제가 바뀌었다. 그런데 왜 빅스텝이라고만 이야기를 할까요? 그 이상은 거부감이 들도록 심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자이언트 스텝 이상 해야 되죠. 미국 연준회의 2번 남았고 우리나라 금통위회의 2번 남았어요. 근데 미국과 금리 역전했더니 환율이 지금 어떻죠? 1430원 이미 돌파했죠. 금리 역전돼서 그래요. 금리 역전은 앞으로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빅스텝 밟아도 회의도 똑같이 2번 남았는데 이미 0.75%포인트 차이 나고 있고.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빅스텝이라고만 하냐.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울트라 스텝을 밟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요, 빅스텝이란 말을요, 원래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이라는 거는 있는 용어가 아닌 거죠. 지금 긴축되니까 막 용어 만들어내고 있는데, 빅스텝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크게 밟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지금 훨씬 더 빨리 올라갈 상황이라는 거죠. 최소 3% 나온다고 그랬죠 저희가. 빅스텝 밟으면요, 11월에 베이비 스텝 안 밟을 것 같아요? 베이비 스텝 밟아도 3%예요. 올해 연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3% 넘어가서 4% 밟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최소 3%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언론이나 전문가들 다 많아야 2% 이야기했죠. 결론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조달 비용 때문에 금리를 더 이상 낮춰줄 수가 없다. 그래서 보면 어때요? 예대 금리 차 유지하기 위해서 뭐예요? 대출 금리를 내리는 건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예금 금리를 높이는 것은 코픽스 금리를 높여서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뭐예요? 기준금리 인상의 영향을 받아서 금융채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금융채가 뭐예요? 채 뭐예요? 채. 빚이에요, 빚. 사채업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사로울 사. 사사롭게 돈 빌려주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건 받으러 다니는 인간들이 사채업자잖아요. 이 채 뭐예요? 빚이에요. 금융채는 뭐예요? 그러면 금융기관이 파는 빚이죠. 채권이란 게 뭐예요? 빚에 대한 권리예요. 채권을 산다는 건요, 이 정도 이자에 채권을 내놓겠다, 사갈 사람 사가세요, 그런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요, 금융채라면 금융기관에다 돈을 빌려주고, 국채라면 국가에다 돈을 빌려주고 그만큼의 몇 년 동안에 이자를 받겠다, 이게 채권의 의미죠. 그 권리를 말하는 게 채권이니까. 그러니까 금융채가 올랐다는 거, 금융기관의 채권 금리가 올랐다. 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면 그만큼 이자를 더 줘야 된다. 이자를 더 줘야 되면 당연히 필요한 금액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돈 쌓아놓은 거는 위기를 대비해서 계속 쌓아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주담대 10%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마통이나 카드로는 이미 10% 돌파했어요. 신용대출도 머지 않았죠. 주담대 10%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요, 올해 초에 주담대가 8%까지 올라갈 거라고 예상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죠. 저희 방송을 아마 애청하시는 분들조차도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계속 금리 2%로 끝날 리가 없다, 3%는 올라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보통 급격한 변화는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는. 그러니까 저 인간들 부정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부정적인 방향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경고를 하고 있고, 오히려 늘 긍정적이고 님 집값은 괜찮을 거예요, 님 이자 부담 얼마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위로만 해주면서 조회수 빨아먹고 수수료 빨아먹던 인간들만 틀린 상황이죠. 그리고 맨날 뭐 우리가 조회수 빨아먹고 돈 번대요, 조회수 얼마나 나온다고 우르르 몰려가서 나 돈 벌게 해주겠구나, 그런 것만 믿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주담대 금리는 7% 넘어갔죠. 27일 이미 넘어갔다. 문제는 9월에는 금리 인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9월에 정부의 압박으로 대출금리 내렸다는 기사들이 열심히 떴는데 실질적으로는 올랐다. 즉 올라가는 기사들은 의도적으로 숨기다가 이렇게 딱 발표될 때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누르는 거는 누르는 즉시 이야기하고, 우대금리 붙여주는 거 같은 경우는 재빨리 보도해주고, 하지만 금리는 계속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도 지금 올랐다.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언제? 일시적인 조정 국면에서 나타난 현상이다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래요? 과거 2003년에서 2008년에 금리 올렸는데 집값은 올랐다. 핵심은 뭐예요? 그때는 금리를 올려도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됐고 경제가 그만큼 살아나고 있던 와중이죠. 닷컴 버블은 물론 꺼지긴 했지만 IMF 붕괴되고 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살다가 또 거기서 이제 자산 거품이 붙고 이런 상황이었죠. 감당이 됐으니까 그런 거예요. 감당이 됐으니까.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오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대로라면? 근데 왜 금리 인상하면서부터 귀신같이 거래량이 줄어드냐? 그리고 점점 더 상승폭 줄어들더니 하락으로 바뀌냐?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금리가 7%면 집값이 떨어지고 6%면 집값이 올라. 이런 식으로 계산될 거면은 우리나라에 돈 못 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경제학자, 부동산학과 교수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 사람이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자격이 되느냐? 핵심은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다. 그거는 여력에 따라 달린 거지, 여력을 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돈이 잘 돌고 있느냐, 이자가 높더라도 갚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금이 높지 않아서 이자율이 높더라도 갚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금리 더 올려도 된다는 소리죠. 금리 더 올려도 된다고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자,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힘든 척을 하셔야 된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뭐 3억 대출 받아서 7억짜리가 21억 찍었는데 죽어갑니다. 무주택자들은 쓰레기들이라서 떨어지면 흡족해하고 있고, 본인은 힘듭니다 한마디 해주면서 그냥 맞춰주고 있는 정도다. 안 힘들다. 안 힘들다는 거네요? 영끌족도 죽어간다. 기사들 다 거짓이네요? 거짓이죠. 자, 이런 기사들 뜹니다. 주담대 연내 8% 넘을 수도, 영끌족 부담 눈덩이. 에이 뭐 이렇게 올랐는데 7억짜리가 21억 찍고서 7억 중에 3억 대출 받은 게 영끌도 아니고, 사실 전셋집 이사가는 무주택자들은 부담 늘어난다고 희희낙낙대는 남 고통스러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 정도지 영끌족들 안 죽는데요. 기준금리 앞으로 더 올려도 되겠네요. 왜 안 올리죠? 영끌족들 안 죽는데잖아요. 안심전환대출 이야기했는데 안심전환대출 거의 안 받은 거 아시죠?
왜 안 받아요? 버틸만 하니까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금리 더 올려도 돼요. 경제가 무너지긴 뭘 무너져요. 경제 무너진다고 하는 인간들 저글이나 한번 보고 오셔라. 안 무너진다. 8% 넘어? 9%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0%는 충분히 가능하죠. 핵심은 이자 부담이다. 이때가 53, 4조 정도였어요. 이때가 54, 5조 정도요. 지금 거의 뭐예요? 60조를 넘어서 80조에 달하고 있죠. 언제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거래량 꺾인 이유가 뭐예요? 이자 부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막 정부에서 대출 총량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요, 요거 빅스텝 가정하고 베이비 스텝 가정에서 그만큼만 대출 금리를 더 붙는다. 평균적으로. 이만큼 올라가는 만큼 시중금리도 요만큼 올라가는 걸로 붙였어요. 100조가 넘어갑니다. 이때 분기에 이자 부담이 2배다. 3분기, 4분기까지의 시나리오다. 내년도 아니고. 저거 어떻게 감당하려고요? 안 무너져요? 이자 부담이 2배인데? 무슨 향기가 나고 있다? 닷컴 버블의 냄새가 나고 있지 않나요? 닷컴 버블 왜 붕괴됐어요?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튀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진 거죠. 버블은 붕괴된다. 아직 환경위원회에서도 버블이라고 하는데 버블이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들. 첫 번째는 진짜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인간들이고, 버블은 맞는데 더 오른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버블은 언제 꺼지는지를 모르는 경제 공부를 안 해본 사람들이고, 그냥 감대로 투자해서 운 좋게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나 돈 잘 버는 유튜버입네, 성공한 인간입네, 두 글자로 대박이지. 에휴, 최소 반토막입니다. 최소 5년이고. 왜 최소 반토막이에요? 2배 이상 올랐으니까. 왜 최소 5년이에요? 실력 꼈으니까. 물론 하락폭이 좀 더 가속화되고는 있죠. 그런데 이 폭으로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어느 순간엔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고. 왜냐면은 어떻게든 지금 심리 조정하려는 쓰레기들이 집값 떨어져도 무주택자들은 집을 안 산다라고 하지만, 집값이 떨어지면은 여력이 되면서 적당한 여력이 됐을 때 무주택자들은 집을 삽니다. 늘 그래 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였고. 억가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그때 거래량이 슬금슬금 늘어나면서 하락폭이 조금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급격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그래도 5년 이상은 봐야 된다. 그리고 올라간 거품이 3배 이상이에요? 2배, 3배 뛰었어요? 그러면요, 반토막은 나야지. 닷컴 버블 때 얼마나 올랐어요? 올라간 만큼 떨어지는 거다. 물가 상승률 조금 반영해서, 화폐 가치 하락 조금 반영해서, 그런 거 보면 반토막 이상은 날 수밖에 없다. 결론, 금리 10% 머지 않았다. 주담대 금리. 다른 금리 이미 10% 넘어갔고, 마통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상화 되겠죠. 정상화되는 기간은요, 최소 5년. 그리고 최소 반토막. 다만 닷컴 부분은요, 주식이니까 빨리 올라갔다 빨리 붕괴된 것처럼 부동산 거품은 당연히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길게 올랐다 길게 붕괴된다. 일본의 버블도, 미국의 버블도 그렇게 붕괴가 됐다. 그 향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에도 집값 오른다고 했는데, 금리 인상 도중부터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버블 붕괴의 징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